안녕하세요. 홍티경매 스터디 4강 돈 되는 빌라 따로 있지 않다. 내가 바로 찾으면 된다. 나도 낙찰 받고 수익 낸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빌라는요, 아파트보다는 어렵죠. 뭐가 어려울까요? 현장 조사가 당연히 어렵죠. 근데 똑같은 게 있어요. 바로 권리 분석이에요. 권리 분석은 똑같아요.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물건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8 타경에 72411 경기도 김포시 대곤면 울생리 시골이네요. 신화이츠 202동에 202호 감정가가 1억 4,500만원, 두 번 유찰돼서요 최저가가 7,105만원, 10명의 입찰자 중에서 1억 620만원을 써낸 우리 홍티경매 제자분께서 낙찰자가 됐습니다. 2015년 보존 등기된 신축빌라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자, 전용이 18평이고요 방이 3개, 욕실이 2개, 아주 이상적인 빌라죠. 일단 권리 분석 첫 번째 등기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기업은행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근저당 밑으로 줄줄이 가압류가 있지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모두 소멸되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한 거예요. 1억 4,500만원짜리 빌라의 등기부 채권 총액이 무려 29억 2,300만원. 엄청난 채무액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 낙찰자와는 전혀 관계도 없고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황땡땡, 김땡땡 두 명 모두 전입일자가 2016년 4월 12일, 또 한 명은 2016년 6월 29일. 소멸 기준 권리인 기업은행의 근저당보다 늦죠. 대항력이 없다는 거예요. 권리 분석 끝. 등기부에 나와 있는 수많은 채권자들 신경 쓸 필요도 없죠. 그리고 전입신고된 임차인이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어차피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가 늦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권리 분석 끝났고요. 김포시 대곤면 율생리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시골 같아요.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냥 시골의 평범한 읍내 모습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자, 대고 초등학교를 품은 초품 빌라긴 하지만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초등학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낙찰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죠. 바로 여기서 홍티가 강조하는 동네 세바퀴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발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홍티경매 제자분의 조사 내역에 의하면 편의점이 3개, 마트도 3개, 치킨집이 2개, 사진관도 있고요, 미용실이 3개, 이불집도 있고요, 화장품 샵도 2개, 치과도 2개가 있습니다. 의원도 있고 한의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거의 생활 편의시설이 골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 가게들이 많고 병원도 있고 마트도 있다면 이거 분명히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을까라고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근의 빌라나 주택수에 비하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집보다는 가게가 더 많아요. 뭐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수요 조사가 필요한 거겠죠. 한 번 가면은 한 20%쯤 알아요. 그런데 2번 가고요, 3번을 가고 한 4번쯤 가면은 90% 이상 그 동네 분위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한 곳이 아니라요, 2곳, 4곳, 10곳 그 인근 일대, 시골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1km, 2km 관계없어요. 떨어져 있는 곳이라도 다 관할하기 때문에 찾아가시면 돼요. 낙찰자인 우리 홍티경매 제자분 동네를 이리저리 막 다니셨대요. 휘젓고 다니셨대요. 훑고 다니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뭐려? 인근에 공장이 많다는 걸. 공장이 많다는 건 뭘 뜻할까요? 일하는 근로자가 있겠죠. 근로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동네를 다니면서 보니까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인 듯한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근처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구나. 그 근로자들이 숙식을 해결할 집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인근 빌라들은요, 부동산 중개소에 매물이 나오는 즉시 매수자들이 바로바로 생기는 거예요. 즉각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우리들이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갈 때는 뭐 그냥 한적한 시골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깊숙한 조사를 해보니까 공장이 많구나, 근로자들이 많구나, 이 근로자들의 기숙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인근 공장의 사장님들이 빌라가 나오는 족족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동네를 구석구석 다니지 않았다면요,
그냥 평범한 시골 동네라고 그냥 판단하고 갔을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한 거 있죠? 동네 세 바퀴 홍티의 과제를 실천하셨기 때문에 낙찰 받은 다음부터 3개월도 걸리지 않아서 1억 2,400만 원에 매도하고 1,780만 원의 수익을 만들게 된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 매매 사업자고요.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금은 68만 원밖에 납부하지 않으셨답니다. 율생면 도대체 어디야 거기가? 그곳에 빌라를 팔아서 1,500만 원 이상의 수익? 이게 바로 제가 강조하는 거 샅샅이 낱낱이 실천하시면 수익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거 차이가 유료와 무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 스터디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스터디에 참여해서 스터디 내용을 듣고 계시잖아요. 매회차 제가 내드리는 숙제 반드시 완료하시고요. 듣고 만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제가 내주는 숙제를 반드시 하고 숙제를 인증샷 찍어서 카페에 올려서 홍티쌤의 확인 도장을 받아야지만 여러분 홍티 경매 스터디의 활용 가치를 100% 이상 가져가는 거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빌라라고 딱 제가 물어보면 무슨 생각부터 드세요? 서초동 벙커 여기 인근에 빌라가 있어요. 롯데빌리지라고 100평짜리 빌라가 매물이 나왔더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55억. 예. 그런데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9평짜리 빌라는 5,800만 원에 그 매물이 나왔어요. 그 둘의 가격 차이가 100배가 넘어요. 그런데 서초동에 있는 롯데 빌라도 빌라고요. 인천에 있는 빌라도 빌라예요. 둘 다 공고상 등록은 빌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야, 55억짜리 빌라도 사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매물이 나왔겠죠? 그리고 5,800만 원짜리 빌라도 누군가 매수자가 있겠죠. 주인이 없는 물건이 없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너무 고가의 빌라나 너무 저가이면서 위치가 안 좋은 그런 작은 빌라는 결국 찾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결국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빌라는 아파트하고 마찬가지로 2억 미만의 빌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성공 사례 두 번째 물건 분석 스터디 들어갑니다. 2018 타경에 199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대운 그린빌 102호 감정가가 1억 4천만 원이고요. 두 번 유찰된 다음에 단독으로 우리 홍티경매 맨투맨 회원분께서 낙찰을 또 받으셨죠. 7,150만 원에 아주 흐뭇하게 받으셨어요. 자, 감정평가서 요약을 보겠습니다. 보전 등기가 2011년 7월 21일 오래된 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도라 그런지 대지권 지분이 꽤 넓어요. 전용이 17.2평이고요. 대지권이 18.6평이에요. 어우 넓다. 자, 등기부 현황 깔끔합니다. 국민은행 2015년 10월 7일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이야 모두 소멸, 권리관계 깨끗합니다. 법원 기록상에 즉 경매가 들어간 시점에 임차인이 없었다는 내용도 있잖아요. 등기부상 깨끗하고요. 임차인 관계도 깔끔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위치를 보니까 조금 의문이 들어요. 인근의 빌라들이 구석구석 보이긴 하는데 야, 과연 이 빌라가 단기 매도로 가능할까? 이 지역도 약간 고개가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나라 지도를 통해서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0년 4월 25일 4층이 1억 1,7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2019년 6월 28일 4층이 1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보이고요. 그 이전은 쭉쭉 거슬러 가서 2016년 11월 달에 거래가 있는데 4년 정도의 텀을 두고 거래가 3건이면 이거는 뭐 거래 내역이라고 볼 수 없어요. 실거래가 확인?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할까 말까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실거래가 확인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찰가를 어떻게 정할까요? 대략 그냥 찍어? 아니죠. 앞선 첫 번째 빌라처럼 시골 구석에 덩그러니 있는 빌라인데 인근 지역의 공장 근로자들이 숙식이 부족한 관계로 월세 수요도 충분하고 아예 직원도 기숙사로 우리 빌라를 구입하는 사장님들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입찰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우리가 입찰을 들어가려고 한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아낸다고 하면 뒷받침돼서 따라오는 건 수익이겠죠. 돈이 온다는 겁니다. 어슬렁어슬렁 동네를 구석구석 다녀봐요. 중심가라 할 수 있는 지역에 상점이 뭐가 있나. 가게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혹시 마트나 미용실, 세탁소, 치킨집, 뭐 베이커리, 당구장, 호프집, 약국, 병원 그 개수가 몇 개인지 낱낱이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약국에 들어가서 바카스 하나 사 먹고 당구장 가서 뭐 마치 손님을 오듯이 사장님한테 뭐 이것저것 좀 물어보시고 손님 기다리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정보를 듣는 거죠. 아, 여기가 장사가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 동네에서 제법 오래된 듯한 식당이나 또는 분식집을 찾아가서 들어가세요. 그 집에서 가장 비싼 메뉴를 2개를 시키는 겁니다. 나는 혼자 갔는데 2개 시켜요. 신기하지 않아요? 사장님, 아유, 둘 다 먹고 싶은데 반반 시킬 수 없으니까 그냥 2개 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장님께서 저 사람 뭐지? 굉장히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 음식 2개 주문했는데 당연히 2개 내드리지. 뭐 하나밖에 주문 안 받을 리가 있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사장님한테 동네 분위기를 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메뉴 2개 시켰죠? 비싼 거 2개 시켰죠? 사장님께서 이 사람 참 신기한 사람이다, 재밌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겠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물어보는 대로 사장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술술 해주시는 거예요. 그 동네 분위기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보는 절대 공짜로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값을 지불해야 지불한 값만큼 돌아온다는 겁니다. 다리품을 팔아야 오는 거죠. 혹시라도 동네에 베스킨라빈스가 있거나 파리바게트가 있거나 뭐 스타벅스는 아닐지라도 뭐 브랜드 커피 가게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느낄 거예요. 수요가 있다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동네 세 바퀴 구석구석 샅샅이 낱낱이 꼭 강조하는 겁니다. 10월 16일 7,150만원의 낙찰을 받고 11월 4일 대금 납부를 하고 불과 2주밖에 안 지났는데 8,500만원의 매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액면가대로 매도가에서 낙찰가를 제하고 나니까 1,350만원 차익이 나옵니다. 이것도요, 개인 매매 사업자로 신고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제하고 나니까 세금이 한 60만원 정도밖에 이것도 역시 안 나왔어요. 그렇게 따지면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아유, 고작 1,000만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7,150만원의 낙찰을 받아가지고 1,0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정말 최고의 수익이죠. 성공 투자죠. 자, 다음 세 번째 성공 사례 스터디 들어갑니다. 2018 타경 73223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거성빌라 1층 101호입니다. 전용이 14평이고요. 방이 2개, 거실도 제법 커 보여요. 괜찮아 보입니다. 감정 가격이 1억 3,700만원, 낙찰가가 1억 550만원이고요. 여기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2등하고 40만원 차이 났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만들기도 어려워요. 몇십만원 차이로 1등이 되면은 기쁨이 2배가 되고요. 그 극적인 상황은 직접 맛본 사람만 알아요. 저도 아직 100만원 미만으로 낙찰 받아본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1등 된 그 느낌을 모르겠는데 대리만족으로 상상을 해봐도 굉장히 재밌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면 알 겁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표현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낙찰받고 그 낙찰받은 보증금 영수증을 법대 앞에서 받을 때의 기분을 꼭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자, 등기부 사항을 살펴볼게요. 2015년 4월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근저당이야 모두 말소입니다. 인수되는 권리 없어요. 자, 그럼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네요. 뭐야 이거? 권리분석 끝이죠? 더 이상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2001년 보존등기가 된 빌라이기 때문에 다소 낡은 듯 보이긴 해요. 그러나 지리적으로 부천이기 때문에 서울과 인접해 있죠. 그 지리적인 특성상 단기 매도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카카오맵 지도로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5호선과 2호선 까치산역에서 직선 코스로 2.86km 약간 돌아간다고 하더라도요, 이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부천 고강동은요, 행정구역상 부천에 속하긴 하지만 서울 신월동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하철역이 버스로 한 3-4정거장밖에 안 돼요. 역세권은 아닐지라도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딱 보니까 전형적인 주택가로 인구 밀집 지역이겠죠. 자, 이런 동네 조사는 경매 물건지 인근 부동산 중개소 10군데만 방문해서 전월세 가격만 제대로 확인을 하신다면 수요에 대한 예측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아파트만 무조건 돈이 된다? 아니에요. 아파트 아니라 빌라도 돈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파트 스터디, 빌라 스터디 4강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해볼만 하지 않아요? 저게 돈이 돼? 돈이 됐잖아요. 자, 이번에는 아파트와 빌라의 현장조사 홍티의 핵심 노하우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파트의 출입문이 자동문이죠. 자동문이 가로막고 있으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입주민들이 들어가거나 나올 때 얼른 뒤쫓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그런 소극적인 방법은 이제 아웃. 그렇게 하고는 안 돼요. 아파트 현관 앞에 호실 누르는 곳에 경비원 콜 과감하게 누르십시오. 그래서 아저씨가 누구세요? 그러면은 네, 아저씨 부동산에서 왔어요. 경매 물건 호수를 대고요. 당당하게 이 집에 왔으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동앞에 경비실이 혹시 있다면 당당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한테 아저씨 경매 물건 호수를 대면서 부동산에서 왔어요. 집 보러 왔으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하시면 문 열어줍니다. 괜히 삐쭉삐쭉대고 무슨 죄진 사람처럼 눈치 보고 두리번 거리는데 의심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사람 뭐야 이거? 왜 두리번거리고 왜 눈치를 보고 왜 말을 더듬지? 이상하네? 그렇게 될 때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당신 뭐하러 왔어? 이렇게 묻겠죠. 당당하게 물어보시면 100% 경비 아저씨들은 문을 열어줍니다. 당연히 물건지 호스 앞에 가서 과감하게 벨을 눌러야죠. 띵동. 또 눌러요. 띵동. 없나? 세 번째 또 눌러요. 띵동. 그리고 나서 벨만 누를 게 아니라 똑똑똑 두드린 다음에 누구누구 선생님 계세요? 거기 살고 있는 소유자라든가 또는 임차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반드시 선생님의 호칭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인기척이 없네요. 그렇다면 문을 또다시 두드리는 겁니다. 똑똑똑. 안에 사람이 있다면 내 이름을 대고 선생님을 찾아? 그분이 또 선생님이라면 이런 인연이 없겠죠. 선생님이라는 존칭어를 써서 부르는데 안에 사람이 있어서 문을 안 여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문은 열립니다. 문이 열리면은요, 정중하게 예의를 딱 갖춰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말 안 합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운 거죠. 웃는 얼굴에 예의 깍듯한 그런 여러분들한테 절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욕짓거리 하면서 여러분들 내쫓는 경우 없어요. 괜히 말 돌려가면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전공법!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사는 홍아무개라고 합니다. 이번에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이 아파트에 제가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염치불구하고 찾아왔는데 화내지 마시고 받으세요. 뭘 드려요? 준비해간 과일 바구니 드리는 거예요. 얼른 손에 쥐어 드려요. 이렇게 그분 손에 과일 바구니 쥐어 드릴 때 그 과일 바구니 뿌리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거주하시기는 좀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이 아파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자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정말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집안에 들어가서 집안을 조금 보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연신 굽신굽신 하는 거예요. 계속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선생님께서 계속 거주하실 계획이라고 하면은요, 제가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꼭 다시 와서 정식으로 선생님한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이 좀 급하고 좀 앞서가는 편이라 좀 당황하셨을 텐데요. 정말 죄송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90도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아한 생각을 갖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설마 될까? 안 해봤죠? 안 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해보고 나서 저한테 따지시는 분한테는 제가 다른 길을 제시해 드릴 텐데 해보지도 않고 에이 되겠어? 안 되죠. 그런 마음으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자한테 뭐가 옵니까? 수익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만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온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빌라 202호가 경매에 나왔어요. 당연히 앞선 아파트 사례처럼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부재 중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럴 때는 저녁에도 가요. 그리고 주말에도 갑니다. 최소한 3번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3번씩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요, 절대 쉽게 벌리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요. 나아가는 자한테 하늘도 돕는 거고요. 그 내가 낙찰받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또 그 빌라에 거주하는 그 분들도, 점유자들도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재 중이야. 그럴 때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제일 꼭대기 탑층부터 하나씩 내려오면서 벨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집이 문이 딱 열려요. 그러면 준비해간 비타오백 한 박스를 딱 디밀고 이걸 디미는 거예요. 딱 그분 손에 딱 쥐어 드리며 이어서 연달아서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바로 드리는 거예요. 뭘 드려요? 경매 정보지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스피드 옥션 보시잖아요. 경매 정보지 뽑잖아요. 그걸 드리는 거예요. 딱. 그래서 항상 임장을 다닐 때는
그 해당 물건 경매 정보지 최소한 5장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막 동네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방문하는 그 집, 윗집, 아랫집 드리는 겁니다. 정보지를 드리면 뭐지? 예. 저기 202호가 경매에 나와가지고요. 그 집을 제가 조사하러 왔는데 집에 아무도 안 계셔서 대신에 윗집에서 선생님한테 좀 여쭤볼 게 있어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경매?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귀가 쫑긋해져요. 왜? 일반 분들은 경매 그러면은 굉장히 신기해하고요. 굉장히 흥미로워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하고 경계가 풀리면 하나하나 그 빌라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2가지 중에 첫 번째, 경매 물건지는 몇 식구가 사는지, 어떤 분이 사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2번째는요, 이 빌라에 혹시 청소하는 분이 계시는지, 그리고 반장 아주머니가 계실까? 그분은 몇 회 살고 계시는지,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는다고 하면 낙찰 후에 명도 준비 또는 실내 내부도 그분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저기 정말 죄송한데 또는 우리 사모님 그 집 살짝만 보면 안 될까요? 경매 나온 202호하고 그 위층이니까 동일할 것 같아서 한번 좀 보려고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역시 빌라 상태에 대해서 꼼꼼하게 묻는 겁니다. 수압은 좋은지, 누수되는 건 없는지, 소음은 심한지 괜찮은지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보를 얻으면 여러분들 낙찰 후에 자연스럽게 명도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 물건지의 벨을 띵동띵동 누르는 거에 대해서 정말 부담을 갖고 계시고, 저희 홍티경매 많은 제자분들 아직도 두려워 떨면서 이걸 못 눌러요. 굉장히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그냥 이게 안 돼요. 떨려갖고 이걸 못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요, 경매라는 거는 한 번에 제대로 된 경험을 여러분들이 얻는다고 하면 그냥 간접 경험, 그냥 들은 얘기, 그저 강의에서 우리가 본 얘기, 유튜브에서 본 얘기, 책에서 본 얘기, 그런 것들은 아무리 많이 봐도 내가 직접 경험한 것에 정말 세 발의 피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의 경험을 하면 쑥쑥 커나가는 걸 내 스스로가 느낀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1시간, 2시간씩 100가지 팁을 드린다고 해도요, 한 가지 팁을 실행하셨다고 하면 100가지 팁을 들은 사람은 절대 한 가지 팁을 실행한 사람 못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두 다리에 알이 베길 정도로, 발바닥이 아플 정도로 현장을 걸어서 누벼보세요. 그 노력의 대가는요, 엄청나게 다가올 겁니다. 오늘 4강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인증샷 카페 올리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5강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